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 부동산 주간 보고서 2021년 3월 29일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안정화, 다만 인천은 상승세 유지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인천은 지난주에도 상승세 심지어 1등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과연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두두두두둥 한번 보실까요? 네. 쭉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주간 변동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본다 하더라도요, 수도권 전국 5개 항시 전부 다 추세 자체는 좀 완만한 하락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저 추세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듯합니다. 네, 서울 구별로 본다라고 하면 동작, 용산, 강동, 성북, 종로 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구들이 대거 탈락을 하고 새로운 구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동작, 용산은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종로가 새로 또 한동안 안 보이다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 권성구, 시흥, 요인, 처인구, 동두천, 성남, 수정구 순입니다. 한동안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던 일산, 동구, 이런 서구, 이런 애들이 차트 순위 5위권 밖을 밀려나 있네요. 네. 그보다는 오히려 수원, 권성구, 특히나 동두천이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신기한데? 대단한데? 이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입니다. 전세는 보신 것처럼 거의 이제 네. 평행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고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살짝 좀 수도권 전국 이렇게 올라가는 거, 쏙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 좀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국 시도를 본다 하더라도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강원 순으로 현재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근데 전국 시도별 아까 매매 가격을 제가 이상하네요. 네. 네, 경기로 이렇게 했었군요. 네. 경기? 네. 가 아니라 전국. 네, 죄송합니다. 안 나왔었네요. 여러분들의 눈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지 않나 생각할 텐데, 어쨌든 이런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렇게 전세 가격을 쭉쭉쭉 올리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강원도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순위에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동작, 중랑, 노원, 구로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것과 겹치는 놈은 동작구만 매매 가격이 1등, 전세 가격은 2등 하고 있었고요. 전세 가격으로서는 영등포가 1등이라는 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듯합니다. 영등포에는 이제 당산이라든가 신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되게 꽤 많은 동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이 현재 주간 변동률로 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로 본다면 용인, 처인구, 안성, 남영주, 시흥, 수원, 권성구입니다. 그럼 아까 매매 가격에서 용인, 처인구와 수원, 권성구는 등장했었는데 그 외에는 매매는 없었는데, 이렇게. 근데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네, 이게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더라고 하면 신기할 수 있는 게, 용인, 안성은 계속해서 그 경기 전세에서는 꾸준히 저렇게 차트 머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나마 광주만이 좀 살짝 오르고 있다는 점, 그런 거 좀 눈여겨봐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까라는 생각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 용산구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뻔한 얘기고요. 쭉 내려가면은, 네, 이촌동 빌라 맨션, 서빙구 등 신동아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 이촌동입니다. 용산구는. 네, 그리고 동작구는 노량진 흑석 재개발 이렇게 계속 나왔단 말이고요. 네, 올해 초 호가가 1, 2억씩 올랐던 사당동 일대 단지들이 고천에서 1억 정도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작구는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그 사당 쪽 단지들은 현재 낮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 아마 그게 이제 그쪽 이수역 그쪽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시흥
서울도 인천 지역의 유입되는 매입수요가 늘고 있다. 시흥시 일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발표. 네, 능곡동, 대하동, 하상동 일대 5억 미만 구축 단지의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으로 거래는 다소 주춤, 매물 부족, 매도가 전세 보증금 상승, 투자 수요 늘고 월판선, 수인 분당선의 교통 호재가 있어 매매가가 꺾이는 인천 연수구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야겠네요. 네, 근데 울산 동구는 중구비 남구가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투자 수 일부가 동구로 유입 중이다. 네, 이런 걸 보통 풍선 역할로 하죠. 구축 저가 단지들이 많아 한동안 매매가 하락이 계속되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투자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초중고가 모여있고 편의시설이 부재한 서부동, 전화동 일대 단지들이 매매가 강세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보시면 전세, 중랑구 매매일 부족하다.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신규 전세 계약이 상승한 효과로 계약 체결. 네, 그래서 매물이 부족해서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이 적다는 얘기는 실수요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집주인으로서. 그다음에 영등포구 업무 지구 접근성 뛰어난 연세권 중심 직장인과 신혼부부 신규 입주 물량이 드물어 지역 내 전세 물량이 귀한 건데 신길동 이런 데도 거의 이제 입주가 되었으니까요. 역세권 20-30평대 전세 물거리 월세 또는 반전세로 많이 전환되어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경기 용인 임대차법 시행 전세난 심화 전세가 매매가 동반 저가 매물 부진 지역 수요 외부 분산되고 해당 지역 위주로 움직이다. 네, 그래서 용인 처임과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으로 인천광역시청, 교육청,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다양하여 소형분수를 찾는 수요가 꾸준한데 물건이 귀해 전세가가 강세이며 전세 물량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남동구가 워낙 또 그렇긴 한데 간석동 그쪽이 아파트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나 보네요. 네, 그다음에 광역시, 대구, 중구 수요에 비해 전세 물건이 귀해 전세가 상승하고 지하철 2, 3호선의 교차는 남산동 일대와 재개발을 통해 주거타워로 거듭나고 있는 대봉동 일대 단지들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강세이다.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주 상승률 보면 인천 계양구가 매매가격이 1등입니다. 근데 수원 건성구, 시흥, 인천 연수구, 계령, 용인 저인구, 동두천, 성남수정구, 오산, 화성순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번 주는 전부 네, 계령을 제외하면은 수도권이다. 특히 인천이 계양구와 연수구 두 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리가 놀랄만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락은 당진, 마산, 하포구 이쪽은 계속해서 현재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니다. 그다음에 전세 한번 볼까요? 네, 전세는 상승 지역의 계룡이 전세는 1등을 했네요. 네, 그다음에 용인 처인구, 김해, 안성, 대구 중구, 인천 남동구, 천안 동남구, 공주, 남양주, 시흥. 네, 그 매매가에 비해서는 그 전세가는 이 상승률이 좀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충청도, 계령, 김해는 경상도, 네, 그렇게 하면 전라도가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간 이런 식으로 전세는 좀 골고루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한번 전세 증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증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전세는 이렇게 색이 좀 옅어졌다가 이번 주에 좀 짙어지긴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진해졌다가 점점점 해서 현재는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옅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달리 전세는 좀 안정화가 현재 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죠. 이때 보면 전부 다 좀 색깔이 진했는데 요즘은 거의 색깔이 좀 옅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등포는 다시 좀 진해졌다는 거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얀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가 그나마 아직도 좀 살아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좀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현재 매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 중구가 이렇게 갑자기 색깔이 진해지면서 전세가 좀 난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듯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천, 네, 인천을 보시면 확실히 색깔이 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서울도 최근 몇 주 동안은 좀 색깔이 하얀색이 되었고, 인천 이쪽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다고 할 수 있는데, 인천만큼은 보신 것처럼 색깔이 지금 진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번 주엔 그래도 좀 덜하다고 해도 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찾는 물건이 좀 힘들다.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뭐 그냥 전부 다 하얀색, 네. 참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좋게 표현해야 되겠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가 좀 색깔이 좀 그렇고요. 그 외에는 좀 현재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세는 오히려 그동안 하얀색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전세가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듯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수도권 보면 세종은 지금 하얀색이고요. 그런 다음에 경기 수원은 장안구, 권성구, 팔달구 전부 다 색깔이 진합니다. 하지만 성남 쪽으로 왔을 때는 색깔이 좀 옅으면서 그나마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일산은 뭐 고향 전체가 다 아직은 색깔이 진하다. 광명은 오히려 그 전세가 좀 없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주세도 이미 발생을 했고, 거기다가 또 딱히 뭐 내가 분양하거나 이럴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나마 수도권 쪽은 좀 전세가 서울보다는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쭉 갔을 텐데, 안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전세 강세가 있었죠. 그동안 한 작년 말, 작년 여름 이때까지 꽤 공급이 넘쳐났었는데 지금 아마 공급이 다 해소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충북 보면 다 네, 하얀색, 네,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쪽으로 계룡만 갑자기 이렇게 좀 되는데 했다가 괜찮아졌다 다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청남도는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세가 좀 약간 들썩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 보면 전부 다 하얗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경상도로 넘어갔을 때 이 통합청원의 성산구가 좀 마이너스라는 게 좀 살짝,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마이너스 때였습니다만 그게 좀 마이너스가 좀 커졌다는 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전세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